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귀살대주들이 겪은 엄청난 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은 작가가 악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캐릭터들에게 고통을 주는 묘사와 소리가 아주 많죠. 심지어 다들 엄청나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작품에 몰입할수록 더욱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들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었을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후보는 염주 렌고쿠 쿄지로입니다. 쿄지로 같은 경우는 대대로 화염의 호흡 명문가에서 자란, 지금으로 따지면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염주를 많이 배출해냈고 주가 되면 상당한 부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란 걸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엄마가 쿄지로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죠. 어린 나이에 엄마의 부재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로 인해 아빠인 신주로가 멘탈이 나가버렸고 맨날 술만 마시며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존감을 깎아버린 말하며 손찌검도 꽤나 자주 했을 거라는 걸 유추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쿄지로는 화염의 호흡 대를 이으며 엄마의 유언대로 약한 자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혼자서 화염의 호흡을 독학했습니다. 이것 자체도 절대로 쉽지 않은 고생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빠는 그런 검술은 익혀봤자 아무 쓸모도 없고 재능도 없다며 막말을 하니 말이에요. 그 후 주가 된 쿄지로는 무한열차 임무에 나갔고 그냥 혼자서 쉽게 퇴치 가능했던 혈기를 상대로 승객 300여 명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체력을 뺐으며 그 후 상현사 마카자를 만나 치열한 전투 끝에 20살의 나이로 전사하게 되었죠. 그 다음은 음주 우지 탱겐입니다. 탱겐은 닌자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동생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탱겐 가문은 인간을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탱겐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 닌자의 숙명에 환멸을 느껴 집을 뛰쳐나왔고 연인자였던 아내 3명과 함께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었죠. 미인 아내 3명이나 있는 게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내 3명인 것 역시 엄청난 고생 중의 하나입니다. 왜 고생하는지는 정확히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그 후 탱겐은 유곽 임무에서 상현육 다키 규타로 남매와의 혈전을 벌였고 독을 마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규타로의 공격에 한쪽 팔이 절단되었으며 한쪽 눈이 베어 실명이 되며 23살의 나이로 은퇴하게 되었죠. 그 다음은 연주 칼로지 미치리입니다. 미치리 같은 경우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타고난 근육질 체질이며 먹는 양이 어마무시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미치리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사이는 좋았지만 말이에요. 미치리는 결혼하기 위해 맞선을 받지만 맞선을 본 상대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고 자신보다 더 강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빡세게 수련한 후에 귀살대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오바나이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둘은 서로를 좋아하지만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장자의 마을에 가서 조아쿠텐과 죽기 일보 직전까지 싸웠으며 무장과의 싸움에서는 크게 활약하지 못한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전 때의 상처와 피로가 누적이 되어 19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그 다음은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입니다.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방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여자만 태어나는 일족에서 몇백 년 만에 태어난 남자아이로 뱀 혈귀에게 바치기 위해 차가운 감옥에서 사육당했죠. 그 과정에서 오바나이는 뱀 혈귀가 자신의 입처럼 만들어주겠다며 입을 찢어버려 평생 흉터로 남기도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서 탈출한 오바나이, 신주로에 의해 구원받긴 했지만 자신의 일족에게서 외면받고 오히려 자신이 탈출을 했기에 수많은 일족들이 죽었다며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인간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간무신에 빠져 살았고 그 이후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자 미치리를 만났지만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하지 못하고 부잔에게 양쪽 눈이 실명이 된 후 수많은 상처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21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수주 토미오카 기우입니다. 기우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되고 누나와 단둘이 살았는데 그 누나가 혼인하기 전날 밤 혈귀에 의해 살해당해버렸죠. 그 누나가 혈귀에게 살해당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저 미친 아이라고 매도당했습니다. 그러다 친척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우로코다키를 만나 검술을 배우게 되었죠. 그때 가장 친해진 사비토와 그나마 행복한 한때를 보냈지만 사비토는 귀살대 선별 시험에서
기후를 구해준 뒤 혼자 무리하는 야수호처럼 혈기들을 죽이다가 과학당해 소멸귀에게 죽어버려 엄청난 죄책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유의 성격으로 인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귀살대 안에서 아싸로 사는 고생까지 했죠. 그 무장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지만 한쪽 팔을 잃게 되는 부상을 입고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에 21살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충주 코초 시노부입니다. 어린 시절 행복하게 살던 시노부는 혈귀에게 부모님을 잃게 되고 암주 교매에게 구원을 받아 귀살대원이 되었는데 언니인 카나의 엄청난 상냥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과 함께 나비저택에서 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카나에와 수많은 츠코들이 도마에게 살해당했고 혈귀들을 엄청나게 증오하게 되었죠. 왜소한 체구로 인해 혈귀의 목을 베지 못하자 독을 이용해 죽이는 검사가 되었는데 그것 자체도 시노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죠. 또한 시노부는 언니의 유언을 따라 자신의 기분을 숨기고 항상 웃는 얼굴로 다녔으며 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 항상 등꽃독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 후 상현이 도우마를 만나 압도적인 공격력에 농락당했고 폐를 다쳤으며 끝에 가서는 도우마에게 죽음의 포옹을 당해 온몸이 부러졌죠. 그 후에는 도우마에게 먹히게 됩니다. 물론 그게 계략이긴 했지만 18살의 어린 나이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맞죠. 그 다음은 화주 코초 카나입니다. 카나에 역시 시노부의 언니로서 시노부의 어린 시절과 같은 고통을 받았고 언니인 만큼 시노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막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항상 상냥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많은 이들을 도와줬는데 운 나쁘게 상현이 도우마를 만나 새벽이 될 때까지 싸우며 끝내 19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은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입니다. 사네미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 그런 아빠가 죽자 게냐와 둘이 자신들이 엄마와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혈기화된 엄마가 동생들을 공격했고 사네미는 그게 엄마인지 모르고 공격해 죽였지만 알고 보니 엄마였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혈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생겼고 일륜도도 없이 혈기들을 자신의 희귀열에 취하게 한 후 아침까지 잡아도 태우는 일을 했죠. 그러다 한 귀살대원 마사치카를 알게 되고 귀살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마사치카와 함께 활동하며 무척 친해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하연 일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게 되죠. 그리고 사네미는 화주 코초 카나에를 좋아했는데 카나에 역시 혈귀에게 살해당해 혈귀 어머는 더더욱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후 혈귀와는 상관없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랐던 동생 케냐가 귀살대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무지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상현이 코쿠시보와의 전투에서 동생을 잃게 되며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짐을 느꼈죠. 사네미는 살아남긴 했지만 코쿠시보전 때 코쿠시보에게 크게 베어 내장이 흘러나올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손가락 2개가 잘리기도 했고 무잔에 의해 수많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반점으로 인해 오래 못사는 시한부를 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시고 쌍둥이 형 유이치로와 함께 나무를 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죠. 그러다가 혈귀가 찾아와 자신들을 공격해 형 유이치로가 사망하게 되며 자신도 거의 죽을 뻔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귀살대원이 되어 죽기 살기로 수련했고 최연소로 주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죠. 하지만 대장장의 마을에서 상현호 교코의 혈기술에 당해 온몸에 독침이 박힌 적도 있고 속발에 갇혀 질식할 뻔도 했죠. 또한 자신의 조상인 상현이 코쿠시보를 만나 팔을 절단당한 뒤 칼을 뺏겨 기둥에 꽂힌 적도 있고 그 후 포기하지 않고 코쿠시보에게 달려들다가 한쪽 다리가 절단되고 나중에 가서는 배가 가로로 두동강나 14살의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은 암주 히메지마 교매입니다. 교매 같은 경우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열병으로 인해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절에 거두어져 승려로 자라게 되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고아들을 거두어 함께 살았죠. 하지만 그중 한 명인 카이가쿠가 밤에 몰래 나갔다가 혈기와 마주쳤고 자신이 살고자 그 혈기를 절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교메이의 아이들이 한 명 빼고 모두 몰살당해버렸고 교메이는 오해로 인해 아이들을 죽인 살인마로 감옥에 투옥되어 버립니다. 그 후 우부야시키 당조의 도움을 빠져나와 귀살대원이 되었고 매일매일 슬픈 일들이 생기는지 엄청 울면서 살았죠. 교메이는 무전전 때 다리를 잃게 되고 수많은 크고 작은 부상들을 입게 되며 결국 27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 요리이치입니다.
요리치는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불결한 쌍둥이로 태어났다며 아빠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어릴 때부터 형인 미치카츠와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후 자신을 보호해주던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요리치는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죠. 후 우타라는 소녀를 만나 함께 살게 되었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며 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가 산파를 부르러 밖에 나간 사이에 혈기에 의해 우타와 뱃속의 아이를 잃게 되죠. 그 후 요리치는 귀살대원이 되었는데, 주들에게 전집종업을 알려주고 귀살대 전투력에 엄청난 향상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형인 미치카츠가 혈기화되었던 것과 혈기 타마요를 놓쳤다는 이유로 자결하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귀살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평생을 혼자서 혈기를 퇴치하다가 말년에 형이 혈기화된 모습을 보게 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형을 일격에 발라버리긴 하지만 일부러인지 목을 베진 않았고 그대로 수명이 다해 사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각각의 주들이 고생했던 것들을 이야기해봤는데 최대한 짧게 정리만 했는데도 엄청난 고통과 고생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너무나 암울한 세계관 아니냐고. 제 개인적으로는 연주 미치리와 음주 탱겐 같은 경우는 다른 주들에 비해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고, 풍주 사내미, 하주 무이치로, 사조 오바나이 정도가 최악의 고생을 한 주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 주는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싶은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